자, 준겸이를 위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조건부 확률 맨 처음 기본 개념까지 복습했고, 그 다음 오늘 126페이지부터 이어서 조건부 확률 마무리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개념 수업 다 하면 EBS 베스트에서 레벨 1 풀고, 그 다음 숙제 해설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다. 일단 개념이 뭔지는 외울 수밖에 없는데, 대충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져가 보면 독립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뭐 서로 상관없다, 뭐 이런 게 독립일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식으로 확인할 건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보면 되는데, 자, 일단 상관이 없다. 자, 뭐랑 뭐가 상관이 없냐면, 뭐 사건 A랑 사건 B가 서로 상관이 없다. 그럼 그걸 식으로 어떻게 해볼까? 라고 했을 때, 뭐 너가 배고픈 거랑 내가 배고픈 거는 서로 상관이 없단 말이지. 네가 배부르든 말든 나는 배고프면 고픈 거고 부르면 부른 거니까. 자, 그래서 그걸 식으로 써보면, 자, 일단 조건부 확률 P의 A 바 B, 이거 한글로 해보면 우서가 뭐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는. 오케이. 그 말이 이제 네가 배가 고플 때 내가 배고플 확률 뭐 이런 건데, 네가 배고프든 말든이 내가 배고픔과 상관이 없다면 네가 배고플 때 내가 배고픈 거나 네가 배가 안 고플 때 내가 배고픈 거나 달라지지가 않을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식으로 표현해보면 독립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나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나 그냥 내가 배고플 확률, 이게 모두 같은 것, 이것을 이제 독립이다라고 말을 한다. 서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 배경사건에 B가 있든 없든 원래 확률과 상관이 없다. 그것이 독립이고, 독립이 아니다라는 게 그냥 종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P의 A 바 B가 P의 A랑 똑같다. 이것을 우리는 독립의 정의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P의 A 바 B를 뭐라고 쓸 수도 있다고 했었냐면, 이거 뭐분의 뭐교 뭐지? 뒤에 있는 게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 바를 뭘로 바꿔주면 교집합으로 바꿔주면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A랑 B가 독립이라는 건 이것이, 자, A 바 B 위에 있지만 뭐랑 똑같으면 독립이라고? P의 A랑 똑같으면 독립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분수 싫으니까 크로스로 넘겨버리면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 P의 A 교집합 B가 P의 A 곱하기 P의 B다 라고 바꿨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식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독립의 판별식이다 라고 부를게. 어떤 흐름인 거냐면, 일단 독립의 정의가 뭐야 했더니 A랑 B가 상관없는 거요. 그거를 수식으로 바꿔보면 이제 P의 A 바 B가 P의 A다 인데, 얘를 한번 변형하고 좀 새롭게 표현해보면 P의 A교 B가 PA랑 PB의 곱으로 나타내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어떤 두 사건이 독립입니다를 나타낼 수 있는 식이 총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나타낸 것은 독립의 정의로서 표현이 됐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얘는 독립의 판별식으로서 두 사건이 독립이다라는 걸 표현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조금 더 다른 뉘앙스로 받아들여보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P의 A 바 B를 정석대로 하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했지만, 조건부 확률의 본질은 무엇의 축소라고 했지? 전체 사건. 전체 집합을 다른 말로 무슨 공간이라고 불러?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의 축소라고 불렀었음. 자, 무슨 말이냐면 P의 A 바 B라고 하는 것이, 벤 다이어그램에 A랑 B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그냥 A의 확률은 전체 집합 중에서 이제 A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고, A 바 B라는 것은 내가 표본 공간, 즉 전체 집합을 더 이상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B가 일어났으니까 어디만 보자? B만 전체 집합으로 보고 그 중에 A, 즉 교집합 부분이겠지.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얘기하자고 했었다. 이런 식으로 비율이라는 워딩으로 이제 독립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P의 A 바 B라고 하는 것은 누구 중에 누가 차지하는 비율이냐? B 중에 A가 차지하는. 그렇지. B 중 A가 차지하는 비율. 자, 그 다음 P의 A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 U 중에서 누가 차지하는 비율? A가 차지하는 비율. 이 두 개의 비율이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A랑 B가 뭐 하다? 독립이다 라고 부른다.
이렇게 의미대로 해석하면 비율이 일정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게 정의, 이게 판별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당연히 문제에서는 두 사건 A, B가 독립입니까 아닙니까? 또는 독립이 되려면 뭐 미지수 K는 얼마야 됩니까? 처럼 독립이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 A랑 B가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될 때 우리가 총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요 앞에 두 개는 방금 했었던 정의야.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네가 P의 A와 B가 뭐랑 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P의 A랑 같은지 확인할 수 있다면 이게 독립이 될 거고, 근데 똑같이 독립이라면 반대로 P의 B와 A는 뭐랑 같아야 될까? P의 B랑 같아야 될 거야. 얘도 독립의 정의에 해당하고 얘도 독립의 정의에 해당할 겁니다. 근데 이쪽으로 푸는 게 편할지 이쪽으로 푸는 게 편할지가 이제 문제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네가 좀 이따가 예시를 들어줄 텐데 읽으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한 번 더 쓰자면 P의 A 교집합 B가 뭐 곱하기 뭐면 자,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뭔가를 이용해서 우리가 독립 있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봅시다. 주사위를 돌릴 거예요. A라는 사건은 짝수, B라는 사건은 3의 배수, 그 다음 C라는 친구는 6의 배수. 6의 배수는 너무 재미없어요. 6의 약수로 합시다. 이때 A, B, C들이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을 해볼게. 자, 만약에 첫 번째로 내가 A랑 B가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치자. 자, 당연히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있다고. 다 하나씩 다르게 해볼게. 첫 번째는 이걸로 한번 해보자. P의 A를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P의 A와 B를 확인할 거고, 그들이 같은지를 확인할 겁니다. 자, PA는 뭐 너무 쉬워. 주사위 던졌는데 짝수 나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 그 다음 얘는 의미대로 생각해줘. 누구 중에 누가 차지하는 비율이야? 한글로 바꾸면 3의 배수 중에서 짝수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3의 배수 나열해볼까? 뭐 있냐? 3이랑 6. 그 중에서 짝수가 차지하는 거는 하나지.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조건 확률이 2분의 1. 아, 그래서 둘이 같네? 그러면 A랑 B는 서로 뭐하다? 독립이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번에는 B랑 C를 한번 해볼게. 자, B랑 C를 이번에는 B, C인데 한번 반대로 P의 C랑 P의 뭐가 같은지를 볼까? C와 B가 같은지를 보자. PC 6의 약수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4 이렇게 나올 거고, P의 C와 B는 누구 중에 누가 차지하는 비율? 3의 배수 중에서 6의 약수가 차지하는 비율. 그럼 3의 배수가 뭔데? 근데 그 중에서 6의 약수는? 그럼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야? 1. 그럼 둘이 같아? 아니야. 둘이 독립이 아니라면 뭐라고 부르면 돼? 종속이다 라고 부르면 돼.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A랑 C는 이 방식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P의 A가 얼마지? 짝수가 나올 확률. 그 다음 6의 약수가 나올 확률 얼마지? 오케이, 뭐 3분의 2라고 쓸게. 그 다음 P의 A 교집합 C를 생각해보자. A 교집합 C는 6의 약수 중에서 짝수지. 6의 약수 중에 짝수 뭐 있냐? 2랑 6. 그러면 전체 6개 중에 2개니까 얼마지? 3분의 1. 얘네 둘이 곱한 게 이거랑 같나? 그렇다면 A랑 C는 서로 뭐하다? 독립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두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하수들은 그냥 무조건 얘 하나밖에 기억을 못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경우가 되게 많거든. 물론 이게 절대로 안 된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정의랑 판별식 중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이게 독립과 종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봅시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 독립이라는 건 결국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니까 만약에 A랑 B가 독립이면 내가 배고픈 거랑 네가 배고픈 게 서로 상관이 없다면 A랑 B의 여집합, 내가 배고픈 거랑 네가 배 부른 거 상관이 있겠냐? 없을 거고, 내가 배가 부른 거, 네가 배 고픈 거, 네가 배 부른 것, 내가 배 부른 것, 이렇게는 서로서로 다 각각 다 뭐야? 얘네들도 독립이 될 것이다.
맞죠? 당연한 이야기야. 물론 식으로 하나 정도만 증명을 해볼게. 자, A랑 B가 독립이다라고 하는 것은 P의 A 교 B가 뭐랑 뭐의 곱이란 뜻이지? P랑 P. 자, 한 번만 증명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증명해보자. 자, 결국은 무엇이 확인되면 둘이 독립이라는 거냐면 P의 A 여집합, 교집합 B가 뭐 곱하기 뭐라면 P A와 곱하기 P B. 이거라면, 그치, if. 이거라면 독립이라는 거지. 맞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증명을 해볼까, 실제 식으로. 자, P의 A여 교 B부터 봅시다. 자, 벤 다이어그램 생각해봐. A여 교 B가 어디야? 이쪽이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P, B에서 뭘 뺀 거라고 볼 수 있냐? 아니지. 집합으로 확률에서 얘기할 땐 그렇게 하면 되잖아. P A B. 그치. 집합으로 말하면 그냥 B 빼기 A라고 해도 괜찮지만 확률 구할 때는 또는 원소의 개수 구할 때 이렇게 말해줘야 되겠지. 자, 그런데 이미 A랑 B가 독립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A, 교 B가 이렇게 찍히겠지. 그럼 PB로 묶어주면 괄호치고 1 빼기 얼마임? P A. 근데 1 빼기 PA가 바로 P의 뭐임? P A B. 그렇지. 그래서 이와 같이 식변형을 통해서 얘 곱하기 얘가 얘 교얘가 얘 곱하기 얘로 찍혔으니까 독립이었습니다 라고 식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식으로 증명하는 것보다 그냥 대충 느낌으로 가져가도 괜찮아요. 그렇지. 내가 배고픈 거랑 네가 배고픈 게 상관이 없으면 부르든 말든 상관이 없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 한 번만 해봅시다. 배반 사건이라는 거랑 독립 사건 이렇게 두 개의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나왔으니까 구분만 잘하자. 자, 배반 사건이라는 건 집합으로 얘기하면 두 집합이 어떻단 뜻이야? 그렇지. 그거 세 글자로 뭐라 불러? 서로 소. 서로소. 라고 부르겠지. 근데 독립 사건을 생각해보자. 식을 생각해봐. P의 A바 B가 P의 A랑 같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전체 차지하는 비율하고 B 중에서 이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같다는 건데 물론 A랑 B가 모두 확률이 0은 아니라고 치자. 그러면 PA는 반드시 뭔가 값이 있을 거 아니냐. 0은 아니겠지. 그럼 왼쪽이 0이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B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A랑 B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으면 B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둘이 떨어져 있으면 독립이 될 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독립사건이라는 건 절대로 둘이가 서로 소일 리가 아니에요. 그지? 그 다음 식으로 좀 나타내보면 배반사건이라는 건 바로 둘을 합집합했을 때 당연히 뭐 더하기 뭐로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이걸로 나타낼 수 있으면 이게 서로서란 뜻이겠지. 그 다음 독립사건은 방금 했던 거야. 또 한번 복습해봅시다. P의 A 교집합 B가 뭐 곱하기 뭐로 표현되면 P A 곱하기 P. 이걸로 표현이 되면 뭐 독립이다라는 거. 그치? 자, 그래서 이것들로부터 유도할 수 있는 명제 하나가 있다. 이거는 기억, 니은, 디귿, 창법칙 같은 데서도 분명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두 사건 A, B가 배반 사건이면 둘이 절대로 독립일 수가 있어? 없지. 독립이 아니라는 건 뭐야? 종속이지. 그래서 배반이면 반드시 둘은 뭡니까? 오케이. 이건 명제야. P면 Q이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학 때인가 명제 배웠을 때 대우명제라는 거 배웠었지. 배반이면 종속이다의 대우가 뭐냐? 종속이 아니다가 뭔데? 그치. 독립이면 뭘까? 배반이 아니다. 배반이 아니다는 따로 말이 없어요. 그냥 배반이 아니다예요. 오케이. 이 두 개는 확실히 기억을 해야 되는 명제다. 배반이면 종속이고 대우명제 독립이면 배반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케이. 이게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한번 문제 볼게. 자, 9번.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고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근데 일단 보세요. P에 A 합집합 B는 일단 2분의 1이다 그대로 따라 쓴 다음에 뒤에 P에 A밥이 이렇게 나왔는데 독립이다라고 줬으니까 이거 그냥 뭐로 바꿔서도 괜찮을까? PA 아니지. PA 밥이잖아. 뜻을 생각해야지. B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냥 A가 차지하는 비율은 똑같다. 이게 독립이잖아. 그래서 이게 얼마다? 8분의 3이다.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 이런 단순 계산 문제는 식을 많이 쓸수록 하수니까 그림으로 좀 해봅시다. 자, A바 B가 8분의 3이다. 라는 게 PA가 8분의 3이었으니까 이제 요렇게 핑크를 좀 테두리 쳐볼게요. 이렇게가 8분의 3이야. 그러면 합집합이 2분의 1이다 라는 걸 이용하면 어디의 값이 얼마다를 추가로 할 수 있냐? 그렇지. 초승달 부분이 얘가 8분의 1이다. 를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P의 A교 B열에 P의 A교 B열. 자, A교 B호가 어디지? 이쪽인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인데 P의 A 합집합 B라는 게 뭐 더하기 뭐 빼기 뭐지? PA 더하기 PB 한 다음에 P의 A 교집합 B 이렇게 나올 텐데 독립이라는 건 요 A 교 B를 뭐로 바꿔 쓸 수가 있다고? PA 곱하기 PB로 바꿔 쓸 수가 있겠지. 맞냐? 오케이. 자, 그럼 그냥 미지수 두면서 식 세워보자. 2분의 1은 일단 PA는 얼마라는 걸 알지? 8분의 3 플러스 PB를 알고 싶으니까 지금 결국 교집합이랑 이 바깥쪽 금음달 부분이 이제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여기를 X라고 할까? 그럼 여기는 8분의 3 빼기 X. 라고 해놓고 이제 식을 쓰자. PB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빼기 X. 2분의 1 빼기 X. 자, 거기서 뺄 거래. PA랑 PB를 곱한 것. 근데 방금 앞에 쓴 게 이거 두 개거든, 그지? PA, PB 곱한 거 하나씩 쓰실 때 뭐 곱하기?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 빼기 X. 이렇게 나오겠지. 자, 계산해볼까? 그러면 일단 양변에 2분의 1 지워버리고 남아있는 걸 계산해볼까? 제로는 8분의 3에다가 뒤쪽에 16분의 3 숫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총 무슨 x냐? 마이너스 8분의 5X. 오케이, 마이너스 8분의 5x. 따라서 이항을 하면 8분의 5x가 16분의 얼마다? 3이다. 그래서 x라는 친구는 하고 넘어가자. 반대로 5분의 8로 곱해보면 얼마지? 10분의 3이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게 A교 B였는데 A교 B가 여기 X자리죠? 그러니까 정답은 10분의 3이다. 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풀어볼게. 지금 내가 푼 방법은 뭐냐면 독립이 A교 B를 A와 B의 곱으로 쪼갤 수 있다라는 독립의 판별식을 쓴 거고 독립의 정의를 한번 써볼게. 독립의 정의가 뭐였냐면 PA가 뭐랑 같은 면이지 우서가? PA가 B. 그렇지. P의 A가 B. 내지는 반대로 PB가 뭐랑 같다를 봐도 돼. P의 B가 A를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한번 이 방식을 한번 택해볼까? PA는 얼마라고 알고 있지? 8분의 3. 그 다음 P의 A바 B라는 건 누구 중에 누가 차지하는 비율? B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이지. 그럼 PA는 8분의 3인데 B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자. 내가 미지수는 똑같이 이렇게 놨다고 치면 B가 얼마야? 2분의 1 빼기 X. 그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은 뭐 빼기 얼마야? 8분의 3 빼기
x. 그치? 이 둘이 같다라고 한번 풀어볼게. 그럼 8이 저쪽으로 올라가면서 3-의 8x 는 2분의 1 빼기 x가 올라가면서 2분의 3 빼기의 3x. 그러면 2분의 3 이퀄 5x다 이렇게 나오면서 똑같이 x는 10분의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이런 단순한 문제는 정의대로 풀든 판별식으로 풀든 둘 다 뭐 꾸역꾸역 조금의 돌아가는 정도만 다를 뿐 다 계산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둘 다 연습을 해볼 거고, 좀 어려운 문제라든지 특정 방향으로밖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유심히 뭘 써야 될까 생각해보자고. 자, 10번도 비슷한 연산 문제 한번 풀겠습니다. A랑 B가 독립이고 이 녀석은 이 녀석이다. B바 A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대충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보자. 독립이란 거 일단 알았으니까 교집합 있게 그리고. 자, PA가 2분의 1이다 하니까 요만큼 전체 핑크가 이제 2분의 1. 그 다음 합집합이 3분의 2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남아있는 부분만 일단 구해볼까. 요만큼이 얼마라는 거냐? 6분의 1. 그 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일단 뭔지 봐두면 P의 B바 A야. 근데 P의 B바 A는 어차피 뭐를 구해도 상관없어요. PB를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궁금해지는 것은 어디냐? 바로 교집합 부분이 당연히 이제 궁금해질 거야. X. 그럼 왼쪽에 있는 부분은 당연히 2분의 1 마이너스 X라고 써두면 되겠고. 이제 저 X만 구하러 가면 될 텐데 정의로 할까 판별식으로 할까? 뭐 개취야 선택 하나 종민이가 해봐. 판별식으로 할래? 그래요. 그러면 PA 얼만데? PB 얼만데? 9분의 1 플러스 x. 자, 이게 PA 곱하기 PB야. 그게 뭐가 돼야 된다고? x. PA 곱이 즉 X가 돼야 되겠다. 따라서 X는 6분의 1, 뭐 대충 넘기면 금방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마무리 PB는 따라서 얼마였다? 3분의 1이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에서 밀리터리 스쿨에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경 착용 여부를 조사했더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학생들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남학생인 게 A고 안경 쓴 게 B다. 서로 독립이다. N의 값을 구해라. 남자가 A, 그 다음에 안경이 B래. 자,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PB가 뭐랑 뭐랑 같다야? P, B바 P의 B바 A랑 같다. 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쭉 보니까 전체 학생은 몇 명인 거 같냐? 2n 플러스 310. 2n 더하기 310. 그래서 2n 더하기 310이라는 전체 중에서 B는 뭐 한 사람이지? 안경 쓴 학생. 몇 명인데? 100 플러스 오케이, n 플러스 100. 자, 그게 오른쪽 P의 B바 A. B바 A를 한글로 하면 뭐 중에 뭐 한 사람이야? 남학생 중에 안경 쓴 학생. 오케이, 이거 남자 총 몇 명인데? 180 플러스 오케이, 180 더하기 n. 그 중에 안경제비는 n. 요 방정식만 풀면 된다 이거지. 자, 한번 크로스 잘 해봅시다. 먼저 얘가 올라가면 n제곱 더하기 280n 플러스 18,000 은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2n제곱 더하기 310의 n. 엄마야. 오른쪽으로 넘겨서 n제곱 더하기 30n 마이너스 18,000 이퀄 0이다. 이제 뭐랑 뭐를 곱해야 18,000이 되냐? 30 차이 나게끔. (180이) 뭐 곱하기 뭐다 정도가 기억이 나면 좋은데 120하고 150입니다. 12 곱하기 15는 180이고 종종 나오니까 거기다가 제로 더해준 거. 자, 근데 플러스 30n 돼야 되니까 플러스가 어디에 붙어야 돼? 아래. 그렇다는 건 n 이퀄 얼마야? 120. 그렇지. 자, 물론 반대로 P의 A는 뭐로 풀어도 될까?
PA는 A바 B로 풀었어도 되고 당연히 여기 있는 판별식을 했어도 돼. 얘는 뭐 어차피 다 미지수 다 나와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12번 같은 문제부터 네가 이제 독립을 따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에 따라 이제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1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건데 짝수가 A야. 그 다음 이 시행에서 나오는 사건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A랑 B는 독립이고 N, A 합집합 B는 7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 지금 B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편이지. 그러면 그때 만약에 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짓이 3개가 있다고 해서 PA가 A밥이랑 같을 수도 있고 P의 B가 P의 B바 A랑 같을 수도 있고 P의 A 교비가 PA 곱하기 PB랑 같을 수도 있다 였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1, 2, 3번 중에 뭘 하는 게 제일 편할까? 생각해봐. 지금 B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PB 알아 몰라? 몰라. 물론 미지수가 들어갈 거야. B바 A 또한 뭐 A 중에 B가 차지하는 비율 불면 미지수가 있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A교 B B를 모르니까 일단 여기도 미지수가 들어갈 거고 우변에 여기도 미지수가 들어가겠지. 반면 얘는 적어도 좌변은 뭐라는 걸 알아. 짝수래. 근데 카드가 1부터 10까지밖에 없대. 확률 얼마야? 2분의 1. 그치?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어느 한쪽은 사건을 분명히 주고 나머지 하나를 숨겨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분명 좀 미지수가 적게 잡히는 쪽이 3가지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잡아줘야 돼. 그래서 무작정 이 판별식밖에 못 외우는 하수들은 풀이 도구가 너무 제한적인 거야. 우린 편하게 2, 1번으로 풀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PA는 2분의 1이다 일단 쟁여놓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뭘 찾으면 되냐면 P의 A 바 B 즉 한글로 해보면 누구 중에 누구? B 중에 A. 오케이. B 중에 짝수의 비율이 2분의 1이면 되는 거지. 맞냐? 자, 그 다음 이제 A 합집합 B가 7이다를 이제 원소의 개수로 한번 생각해보자. 벤 다이어그램이 뭐 대충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일단 A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5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집합 부분에 X개 있다고 치면 왼쪽에는 몇 개 있어? 5-X개. 근데 합쳐서 합집합이 7개라는 건 요 B쪽 초승달이 몇 개여야 돼? 여기 2개여야 돼. 근데 방금 이 메시지를 떠올려요. B 중에 짝수의 비율 이 2분의 1개였어야 된대. 근데 B는 그럼 원소의 개수가 총 몇 개인 거야? 그렇지. X 플러스 2개 중에서 짝수라는 건 몇 개 있는 거야? 이게 2분의 1이 돼야 돼. 따라서 이제 X는 2네. 그럼 이런 뜻이겠다. B는 총 원소가 몇 개인데? 4개인데 그 중에 무슨 수가 몇 개고? 그리고 홀수가 2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B는 짝둘, 홀둘로 구성이 된다면 조건을 만족하겠네. 자, 그래서 집합 B를 만드는 방법. 뭐 당연히 1부터 10까지 중에 짝수 몇 개 있으니까 그 중에 2개만 고르자. 몇 개야? 52. 홀수도 고르자. 따라서 100가지의 방법으로 집합 B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가겠습니다. 20개의 자연수 1부터 20까지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한 다음에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그 다음 20보다 작은 자연수 N에 대하여 N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는 수를 Bn, N 이하를 Bn이라고 한대. 자, 두 사건 A와 Bn이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N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얘는 3가지 표현법 중에 뭘로 하는 게 나을까? 독립의 판단 기준 3가지 중에 PA는 하고 해두는 게 낫겠지. 왜냐면 지금 BN이라고 하는 건 N 이하의 자연수니까 분명 N이라는 미지수가 분명 들어가 있을 테니까 한쪽이라도 상수인 게 나아. 그래서 우리는 P의 A가 P의 뭐바 뭐지? A바 BN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일단 P, A 소수는 직접 세놔야 되겠다.
22 하라고 했으니까 뭐 있냐? 2, 3, 5, 7 그다음 13, 17, 몇 개인디? 8개. 8개. 그렇다면 PA라는 건 총 20개 중에 8개, 즉 몇 분의 몇? 5분의 2.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건 A 바 BN이 5분의 2가 되는 걸 찾고 싶다. 이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편한 이유가 뭐냐면, 자, 우변 한글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어떤 숫자 중에 무엇의 개수를 찾으면 된다야? A야. 중에 A의 비율. 소수의 비율. 의 비율이 5분의 2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생각해봐. 5분의 2는 분모가 이미 소수거든. 그 말은 얘가 6분의 뭐시기 이렇게 잡혔을 때 약분돼서 5분의 2가 될 리가 있어? 7분의 더 없지? 지금 이건 어차피 개수분의 개수 이렇게 자연수분의 자연수로 딱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모가 5랑 관련이 없으면 아무리 약분돼도 5분의 2가 될 리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n을 1부터 20까지 다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n은 벌써 후보가 추려집니다. 뭐 해볼까? 5 해봐야 되고 10 해봐야 되고 15 해봐야 되고 20만 해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만약에 n이 5라고 치면 5 이하의 자연수 중 소수 뭐 있는 거야? 2, 4, 5. 그럼 이거 5개 중에 몇 개가 돼버렸어? 3개. 비율이 맞아? 안 맞아. 10일 때는 2, 3, 5, 7 이렇게 있네. 10개 중에 몇 개야? 비율 맞아? 자, 15는 2, 3, 5, 7에다가 11하고 13까지가 추가가 돼. 15개 중에 몇 개야? 이거 비율 맞아? 아니요. 아, 맞아요. 그 다음 20일 때는 2, 3, 5, 7, 11, 13에다가 17하고 19까지 20개 중에 몇 개냐? 이거 비율 맞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만 따져도 되니까 항상 3가지 중에 뭐가 더 유리한지를 생각해라. 따라서 더하면 45? 이렇게 나오겠지. 띠요요용 20보다 작은 자연수 n이래. 20은 마지막에 셀 필요가 없었구나. 25가 정답이겠지. 자, 14번 한번 3분, 2분 반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판단해보자. 기억. AB가 독립이면 AB는 배반이다. 이거 아까 했었던 이야기인데, 만약에 둘이 독립이라는 건 반드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아. A랑 B가 이렇게 교집합이 있어야만 A1 확률, 그 다음에 이제 B 중에서 A1 확률이 존재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독립이면 반드시 교집합이 존재한다지. 자, 그거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기억. 독립이면 배반이다가 맞는 말이 아니야. 틀린 말.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 니은. AB가 독립이면 이건 말 그대로 정의 그 자체지. 니은은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디귿. AB가 독립이면 P의 A여바 B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A여바 B가 그냥 뭐랑 똑같은 거야. 일단 독립이니까. A여랑 똑같아. 그럼 1 빼기 PA가 맞아 틀려? 맞아요. 그 다음에 리을. AB가 독립이면 PA 바 B는 B 바 A니 맞아 틀려? 틀리지. 왜냐면 좌변은 그냥 P 뭔데? A. 우변은? 같을 얘기가 전혀 아니지. 자, 그 다음 미음. AB가 독립이면 P, B는 이거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변을 봅시다. P에 B로 묶어보니까 우변이 뭐 더하기 뭐야? 그럼 PA랑 PA는 뭔진 몰라도 합하면 무조건 얼마임? 그럼 PB가 맞지? 그러면 미음은 페이크일 뿐 둘이 독립이란 말이 필요 있어 없어? 없어도 맞는 거. 근데 있어도 맞는 거죠 뭐. 자, 그 다음 비읍. AB가 독립이면 합집합이 그냥 덧셈이냐? 바꿔 말해보면 교집합이 없냐라고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독립이면 교집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럼 비읍은 맞아 틀려? 틀려요. 자, 그 다음 시옷. A가 B에 속하면이야. 그림으로 그려볼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B바 A래. 한글로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A에서 A 속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 근데 A 안에 B가 가득 차 있지 않냐? 그럼 1이 맞죠. 자, 그 다음 이응. 두 사건 AB가 독립이면 이거 더하기 이거냐 이거냐? 맞아 틀려? 맞아요. 그냥 PA PA니까 당연히 이 PA야. 자, 그 다음 지읒. 두 사건 AB가 배반이면 P, B, 여바 A가 1이냐?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보자. 배반이니까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놓고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B, 여, 바, A야. 누구 중에 누가 차지하는 비율임? 근데 A 중에 이거 다 B, 여 아니냐? 그러니까 가득 차고 있지. 지읒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치읒. A 합 B가 1이면 사건 A는 사건 B의 여사건이다.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둘이 그냥 가득 채우는데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차니까 카, 키읔. A 빼기 B는 A가 아니다. A 빼기 B가 A가 아니다라는 게 무슨 말이지? 교집합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 다음 P의 A교 B가 P의 A 바 B 곱하기 P의 B 바 A다. 그러면 A 바 B는 PA냐? 자, 이거 한번 바꿔보면 P, B분의 뭐임? A교 B. 뒤에는 P 누구분의? 자, 그러면 이거 같은 이가 날려버리고 얘네들이 1로 넘어가면 바로 교집합이 둘의 곱이다가 되겠지. 즉 둘이 독립이란 뜻이었구나. 그러면 PA 바 B가 PA냐? 맞아 틀려? 맞는 이야기. 그 다음 AB가 서로 배반이고 BC가 서로 배반이면 AC는 서로 배반이다. A랑 B가 서로 소고 B랑 C가 서로 소라고 해서 A랑 C도 서로 소라는 보장은 없어요. 자, 가타 파 피읍. AB가 서로 독립이고 BC가 서로 독립이면 AC가 서로 독립이냐? 이건 맞을까 틀릴까? 이건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A랑 B가 독립이고 B랑 C가 독립이래. 너가 배고픈 거랑 내가 배고픈 거는 서로 상관이 없어요. 남남이니까. 그리고 내가 배가 고픈 거랑 너의 부모님이 배가 고픈 것도 상관없어요. 남남이니까. 하지만 너랑 너의 부모님이 배고픈 건 서로 상관이 있을 수 있잖니. 그러니까 AB가 독립이고 BC가 독립이라고 해서 AC가 독립이다라는 보장은 전혀 없으니 피읍은 틀렸습니다. 직관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돼. 그 다음 히읗. AB가 배반이고 B여 C가 서로 배반이면 이거는 벤 다이그램 그려봐야 되겠다. 일단 A랑 B가 배반이니까 이렇게 있어야 되고
B의 여집합이랑 C가 배반이라는 건 C가 어디에 숨어 있어야 되냐? B 안에 이렇게 숨어 있어야 돼. 그랬을 때 A랑 C는 종속이냐? 자, 둘이 A랑 C가 서로 소지? 배반이라고 할까? 배반이면 반드시 뭐라고 했더라? 배반이면 반드시 종속입니다. 그러니까 종속이란 말까지 맞았어. 다 맞았냐, 우서가? 오. 자, 이렇게까지가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한 이야기. 자, 독립시행 이어서 할 텐데, 독립시행도 우석이의 늪이다. 네. 왜냐면 이항정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야. 리뷰 이항정리부터 한다. 일단 우선 이항정리가 뭐야? 그 n개 중에 x개 뽑아서 뭐였지? 좀 더 너무 깊이 들어가. 그냥 펼치면 뭘 하고 싶은 게 이항정리야. 그 일어날 확률. 아니야, 이항정리는 수가 있다는 얘기도 무슨 확률이야. 말 그대로 이항 몇 개짜리? 두 개째. 두 개짜리의 완전 제곱식을 정리하고 싶어요. 이게 이항정리예요. 아 맞다. 이게 이항정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A 더하기 B라는 보따리가 몇 개 있는 거야? n개. N개. 그러니까 만약에 그 중에 N개 보따리 중에서 빵개를 골라서 A를 뽑겠다. 그럼 당연히 A는 몇 번 나와? 0번. 안 나와. 대신 B가 몇 번 나와? N번. N번. N번 중에 한 번 A를 뽑으면 B는 몇 번 나옵니다? N-3번. 내가 자꾸 운율을 입에 익히라고 했다. 자, 그러니까 점점점으로 일반화 해보면 N번 중에 R번 A를 뽑으면 B는 N 빼기 R로 나옵니다. 플러스 점점점. 맨 마지막에는 뭐야? N번 중에 N번 A를 뽑으면 B는 안 나옵니다. 를 전개하는 게 이제 이항정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항정리의 좀 활용 버전 과정을 이번에 그냥 한번 해버릴게. 자, 1 더하기 X의 N승 을 한번 전개해보자. 그리고 이번에는 X를 몇 번 뽑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약을 들어볼게. 그러면 N번 중에 빵번 X를 뽑으면 1을 몇 번 나와? N번. 1은 생략해도 될 것 같아. 플러스 N번 중에 한 번 X를 뽑으면 플러스 점점점점 그가지고 맨 마지막에 N번 중에 N번 X를 다 뽑으면 까지로 이제 전개가 될 겁니다. 이제 이 한 글씨에다가 여러 가지 수치 대입을 통해서 몇 가지 공식들이 유도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로 X에다가 1을 대입하자. 그럼 작은 뭐 되고 2n승. 그리고 우려는 NC 빵부터 NC1 이렇게 쭉쭉쭉 가가지고 NCN까지 싹 다 더하는 거. 이제 이게 N승이었지. 자, 그러면 이번엔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볼게. 그럼 작은 뭐 돼? 0. 0. 그 다음 NC빵 해놓고 마이너스 0승은 어차피 1이니까. 근데 1승은 마이너스 2승은 다시 플러스. 이런 식으로 꿀맛꿀맛가 그대로 나오면 무조건 빵이다. 물론 마지막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당연히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냥 안 썼습니다. 그때 네가 실제로 숫자를 대입하면 확실히 나올 테니까. 자, 그 다음 이 1번과 2번을 둘이 더한 다음에 반띵을 해주면, 자, 이 오른쪽으로 보자. 둘이 더하면 NC 무슨 수들이 다 죽어? 홀수들이 다 죽어. 그리고 짝수들은 몇 개 나와? 두 개. 그래서 반띵까지 해버리면 2의 좌변은 뭐가 돼? 자, 이게 NC 짝수 수였다. 자, 중요한 건 이 항정리에서의 맨 처음 짝수는 2가 아니라 0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둘을 뺀 다음에 반띵을 해. 그럼 좌변은 어차피 똑같아. 0 빼고 반띵해봤자 어차피 2n 빼기 1승이야. 근데 이번에는 우변에서 뺄셈 함으로써 누가 살아? 홀수들이 살아. 반띵했으니까 한 번씩만 살아. 따라서 NC 홀수 해주면 그게 2의 n-1승이었다. 이렇게가 이 항정리에서 얻을 수 있었던 기본적인 4개에 대한 공식. 자, 독립식에서 필요한 건 바로 이 이항정리 전개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일단 독립식이 뭐냐? 말 그대로 독립이라는 걸 배운 다음에 배우는 거니까. 독립이 뭐였지? 상관이 없는 거였잖냐.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 던지기처럼 그 앞에 뭐가 나왔는지가 이번 시행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는 상황, 그런 게 독립시행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 다음에 버려. 그리고 또 꺼내. 이건 독립시행일 거니까. 아니지. 내가 뭘 뽑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거니까.
하지만 보고 놓고 보고 놓고는 언제나 주머니 상황이 일정하겠지. 그런 행위는 무슨 시행? 독립시행이 된다. 그래서 몇 번을 하든 간에 확률이 일정하게 계속 반복되는 시행, 그것을 독립시행이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이거야. 성공. 확률이 P라고 하고, 그러면 반대로 실패 확률은 못 빼기 뭐가 되는 거야? 1 빼기 P. 그 다음, 토탈 시행을 N번 할 거고, 그 중에 성공할 횟수를 R번이라고 치자. 뭐 문장은 이렇게 되겠지. 성공 확률이 P인 시행을 총 N번 할 건데, 그중 R번 성공할 확률이 얼마입니까? 이런 워딩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매번 성공과 실패가 있는 n승이라는 걸 전개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이거 전개해보면 n번 중에 빵번 성공이 빵번 나오면 실패가 n번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갈 거 아니냐? 그러면 이 항이 무슨 뜻이냐면 성공을 빵번 하고 실패를 n번 할 확률이라는 뜻인 거야. 자, 그러니 그 중에 R번만 성공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냐? N번 중에 R번 이렇게 할까? P의 확률로 R번 성공하면 얼마의 확률로? 실패한다. 그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이 항정리만 정확하게 알면 독립시행 확률을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필요한 건 딱 3개야. 성공 확률이 얼마인가? 총 몇 번 할 건가? 그 중에 내가 몇 번 성공하고 싶은가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사위 5번. 그중 3번 정도 6의 약수가 나올까? 그게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를 한번 배워보자고. 자, 그러면 결국 총 몇 번 하고? 5번. 그 중에 성공 확률이 얼마인 거야? 3분의 2. 그게 몇 번만 일어나야 돼? 3번. 그러니까 5번 중에 3번 3분의 2로 3번 성공하면 얼마의 확률로 얼마 실패하겠어? 3분의 1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좋아.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근데 조금 더 심화까지 가보면 요 OC3이 뜻하는 게 뭐냐? 그렇지. 총 5번 할 건데 어디서 몇 번째에서 성공할 건지. 그렇지. 1, 2, 세 번째에서 성공해도 괜찮고 3, 4, 5번째 성공해도 괜찮으니까 나 여기랑 여기랑 여기서 성공할래. 뭐 이런 걸 고르는 거 아니냐. 그 말은 결국은 성공이라는 것 3개랑 실패라는 것 몇 개? 2개를 줄 세우는 방법이지. 그래서 기억할 거야. 성공 3개, 실패 2개 서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이기도 하다, 조합이기도 하다라고 수업을 했었던 것 같아. 요거 성공 3개, 실패 2개 줄 세는 방법이 뭐펜 나누기 뭐펜 곱빼기. 그리고 이것이 바로 조합으로 쓰면 몇일 뿐이야? 5C 3 1분이겠지. 오케이. 이 원리를 알면 2항 정리를 조금 발전시켜서 3항 정리로도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전개로 가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n승을 전개해보자. 자, 얘의 전개식 중에서 예를 들어서 A의 P승, B의 Q승, C의 R승의 개수를 한번 배워보자. 물론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n입니다. 그럼 이게 결국 무슨 말인 거야? 총 n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A가 몇 개 나오는데? P가 나오는데 B는 Q개, 마지막에 C가 R개 나오면 돼. 근데 꼭 A, B, B, C 이런 순일 필요는 없어. 자리가 바뀌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P개, Q개, R개가 서로 같은 것이 줄 서는 경우의 수가 뭐겠냐? 전체 n 팩토리얼. 물론 n 팩은 P, Q, R 합이니까 그거 나누기 뭐 팩, 뭐 팩, 뭐 팩이야? P 팩, Q 팩, R 팩이야. 그치?
이걸 알면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성공과 실패처럼 이분법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상황이 있는 것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다. 뭐 예를 들면 A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B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C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치자. 총 10번 할 거야. 근데 A는 2번, B는 3번, C는 5번 나올 확률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고. 그럼 일단 뭐부터 하면 되냐? 총 10번 동안 A, B, C, A, B, C 어떤 순서로 나올 건지를 먼저 결정해야 되겠지. 그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서일 거야. 그러니까 뭐팩 나누기. 10X 일단 질러주고, 그런데 자 A 2분의 1이라는 확률은 몇 번이나 해야 되고? 2번. 3분의 1이라는 확률은 3번. 6분의 1이라는 확률은 5번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3항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붙은 컨비네이션이 어디가 있냐? 이 컨비네이션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생각하면 돼. 총 5개의 자리 중 성공 3개가 위치하는데 얘는 총 10개의 자리 중 A가 2자리, B가 3자리, C가 5자리를 차지하면 돼. 인 경우의 수고, 그 다음에 실제 확률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독립시행 확률은 개념 자체는 매우 쉬워요. 대신 이 항정만 제대로 알면 돼. 그래서 문제 바로 볼게. 15번 모의고사. 한 개의 주소를 5번 던질 때 홀수의 면이 나오는 것을 A라고 하고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것을 B라고 하자. A 빼기 B의 값이 3의 확률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자, 5번 던질 건데 홀수가 A번. 그 다음 이거 동전이구나. 주사위. 그 다음 아래쪽에는 동전을 총 4번 던질 건데 그 다음에 앞면이 B번 나와있다. 자, 그런데 A-의 B의 값이 3이 되도록 해주세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질문. 이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부터 뭐까지야? 그게 조심해야 돼. 이 항정리랑 마찬가지. 독립시행의 맨 처음은 빵번, B는 오케이. 그래서 빼서 3 될 수 있는 거 하나씩 해보자. 얘가 3이고 얘가 0일 수도 있고 4, 1, 5, 2까지가 나겠지. 자, 그럼 각각 보여보자. 얘는 주사위 던질 건데 홀수가 나온다. 확률 얼마야? 2분의 1. 자, 그렇다면 해보자. 5번 중에 3번 2분의 1의 확률이 나면 되지. 그러니까 몇이면? 5C3 곱하기 성공 확률이 얼마라고? 2분의 1. 그게 3번. 실패 확률은 그럼 얼마야?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뒤에는 몇 승? 2승. 그래서 여기서 슬슬 독립시행에서 동전 던지기 같은 게 굉장히 착한 이유를 알 것 같아. 어차피 성공 확률이나 실패 확률이나 둘 다 2분의 1과 똑같으면 뭐 여기가 몇 승 몇 승이든 간 상관없이 퉁쳐서 몇 승? 5승으로 퉁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확률이 2분의 1인 시행은 나한테 굉장히 땡큐인 상황이지. 하지만 뒤에는 조심해야 돼. 동전 던질 건데 이거 보네. 동전 안 들어갈 확률 얼마야? 2분의 1. 자, 근데 그게 빵번이라 해야 되는데 그럼 천천히 제대로 써보면 몇이면? 4C 0 곱하기 성공 2분의 1이 몇 번이나 해야 돼? 빵번. 실패는? 4번. 하지만 이거 땡큐 이걸 느끼는 게 앞이나 뒤나 어차피 2분의 1이었으니까 몇 번 성공하고 몇 번 실패는 어차피 다 몇 승으로 퉁쳐질 거다? 4승으로 퉁쳐질 거다. 그걸 느끼면 여기서도 좀 빨라지겠다. 얘는 5번 중에 몇 번만 성공하면 되겠네? 4번. 근데 뒤에는 어차피 2분의 1 몇 승이겠네? 5승이겠네. 자, 이제 B가 1이 나와야 돼. 그럼 4번 중에 몇 번 성공한다고? 한 번. 하지만 어차피 2분의 1에 4승은 퉁쳐지겠구만.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5번 다 성공하래. 몇이면? 하지만 2분의 1은 5승으로 퉁쳐지겠구만. 곱하기. 뒤에 B는 2가 나와야 돼. 2번 성공하자. 몇이면? 4C. 곱하기 이제 2분의 1에 4승으로 퉁쳐지겠구나. 를 케이스 분류했어요. 이러면 이거 다 더하면 되겠지. 일단 다 같이 2의 몇 승분의 1이 공통이야? 2의 9승은 공통이니까 2의 9승 질러놓고 쭉 벗어내봅시다. 맨 첫 번째 줄 암산해보자. 얼마냐? 5C3 곱하기 4C 0은 12. 그 다음 두 번째는 5, 4, 20. 세 번째는
6. 더하면 얼마? 36 36이니까 4를 약분할 수 있다. 그럼 분모 2에 몇 승분해? 실수인데 128이랑 9 만나면 되지. 자,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적혀있는 수를 확인하고 확인한 5개의 수의 합이 11 확률을 구해봅시다. 자, 1부터 5까지가 들어있는 이 합이 10이 돼야 돼. 그 말은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10이라는 숫자를 몇 개 덧셈으로 해야 돼? 5개. 물론 1부터 5까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분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락 없이 꼼꼼하게 해야 돼. 내가 맨 처음에는 어떻게 덧셈식을 쓰기를 원할까 너네한테? 어떻게 쓰길 바랄까? 가장 큰거 그니까 뭐야? 일단 5 가르쳐보고 여기 또 5 나오면 안 돼. 안 되니까 4 또 안 돼. 3 또 안 돼. 그러면 2, 1, 1 이게 맨 처음에 오히려 바라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를 옆에다가 주면 새로운 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4로 내려가자. 그러면 4하고 뭘로 가득 채워야 될까? 4, 3, 1, 1, 1로 채워야 될까? 얘를 좀 바꿀 여지가 있나? 4, 2, 2, 1. 4를 유지한 채로 바꿀 여지가 있나? 없어. 그런데 3으로 내려가고 최대한 가득가득 가보자. 3, 4까지 갔어.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까? 2, 1. 어떻게 변형해야 되겠지 이거? 3 그렇지. 자, 그럼 라스트는 뭐가 있을까? 2 자,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런데 1부터 5까지가 하나씩 적혀 있으니까 숫자들이 나올 확률이 다 얼마나 똑같고 5분의 1로 똑같아. 하지만 이제 얘 같은 경우를 보면 꼭 첫 번째 5가 나올 필요가 없고 두 번째가 1일 필요가 없고 얘네가 자유자재로 자리 바꾸면 괜찮아. 그러니까 자리 바꾸는 경우에 수가 몇 가지일까? 5 맞아요? 5팩 나누기 3팩이지. 예. 즉 내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아까 여기 있는 컨비네이션 이 뜻하는 게 결국 뭐라고? 성공과 실패가 자리 바꾸는 경우를 쓰라고. 근데 성공과 실패처럼 이 문법적일 때는 그냥 그거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이 문법적인 게 아닌 거지. 1이랑 2랑 5 이렇게 뭐 3개가 있는 상황이니까 얘를 활용하는 느낌인 거야. 자, 그리고 당연히 5가 나올 확률 얘네 다 5분의 1 똑같으니까 공통적으로 5분의 1 몇 승 붙겠니? 5승. 붙들고 이건 싹 다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답 선택지를 보면 답 분모에 5에 5승은 깔려 있는 거겠고 분자만 보면 되겠다. 자, 그럼 얘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몇 가지냐? 똑같겠지. 계산해버리자. 5팩 나누기 3팩 얼마야? 20. 그럼 얘도 20 곱하기 5분의 1의 5승. 얘는 뭘까? 30. 3, 3, 2, 1, 1은 똑같이 3, 2, 2, 1 이거 어디서 봤는데? 20. 마지막은 1. 자, 다 더해봅시다. 121이 나오겠지. 5의 5승분의 121. 자,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의 점피가 다음 규칙에 따라 이동합니다. 원점에서 출발하고요. 앞면이 나오면 x축으로 1, 뒷면이 나오면 x축으로 1, y축으로 1만큼.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합시다. 이런 식으로 좌표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문제가 이제 독립시행 속에 나오니까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1,0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뒷면이 나오면 플러스 1, 플러스 1 된다라고 생각합시다. 한 개의 동점을 6번 던져서 점 P가 A, B로 이동하였다. A 플러스 B가 3의 배수가 될 확률이 P분의 Q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총 3가지를 알아야 돼. N, P, R을 알아야 돼. 이게 뭐지? 총 몇 번 하느냐? 그 다음 P가 뭘 뜻하지? 성공 확률. 물론 성공이라는 건 내가 문제에서 정하는데
앞이 나온 걸 성공이라고 칭하겠다 그러면 얘를 P라고 하면 되고 뒷면이 나오는 걸 성공이라고 칭하겠다 그러면 이쪽을 P로 적으면 돼. 알아서 반대쪽을 100이 P로 적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R은 뭐지? 성공을 쓰고. 그 중에 성공을 몇 번 해야 된다. 자,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는 거는 뭘까? 그치, 총 6번 하는 건 알았어. 그리고 내가 안면이 나오는 걸 성공이라고 치겠다 그러면 성공 확률 2분의 1은 알았어요. 근데 성공을 몇 번 해야 3의 배수가 될지 알아? 몰라. 그래서 이럴 때는 얘를 먼저 미지로 잡는 겁니다. 자, 얘가 R번 성공한다 라고 하면 뒷면 몇 번 나옵니까? 그렇지. 그렇다면 A, B라는 좌표가 뭐가 될까를 R에 대해서 표현해보자. 앞면이 R번 나올 거니까 R, 0만큼 추가될 거고 6-R,6-R만큼 추가가 될 거야. 그럼 X좌표는 무조건 뭐지? 6. Y좌표는? 6-R. 그렇지. 따라서 A 더하기 B가 3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라는 것은 바로 12 빼기의 R이 이게 3의 배수가 돼야 되겠다. 자, 그리고 질문. R이 될 수 있는 건 뭐부터 뭐까지니? 0부터 오케이. 그렇다면 이걸 만족한 R은 뭐 또는 뭐야? 0 또는 3 또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그냥 독립시행의 확률 공식을 때려가면 돼. 먼저 빵번 성공해보자. 몇 번 중에 몇 번? 6번 중에 빵번. 근데 이거 땡큐네. 왜? 성공이나 실패나 둘 다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 그럼 어차피 2분의 1 몇 승으로 퉁쳐질까? 6승. 6승. 2분의 1의 6승. 6번 중에 3번 성공합니다도 어차피 2분의 1 6승으로 퉁쳐질 거야. 플러스 6번 중에 6번 2분의 1에 똑같이 6승으로 퉁쳐지겠구만. 자, 덧셈을 해봅시다. 64분의 얼마예요? 22. 따라서 32분의 11다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자, 요렇게까지가 독립시행 확률이고 요렇게까지가 이제 조건부 확률 끝났고요. 우리 기말고사 범위의 개념은 다 끝이 났습니다.